너희들이 갈 곳은 타이완이 아니야. 한반도 조선이야. 신사의 나라 영국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조선으로 진출할 경우 우리 열강들이 팍팍 지원해 줄게. 이렇게 타진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can't help myself. 이번 영상은 세 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강화도 조약은 누구의 계략인가? 두 번째는 서양 열강의 패권 다툼 속 조선. 세 번째, 흥선 대원군에 붙인 남영균 묘의 에피소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강화도 조약은 누구의 계략인가? 1867년 일본의 막부 시대 265년의 사무라이 무신 정권이 막을 내리는데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고 했나요? 결국은 지방 사무라이들이 막부 무신 시대를 접어버리고 1868년 원년 체제인 메이지 유신 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천황 시대가 열렸으니 가까운 조선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국교 회복을 하자는 사신을 보내나 흥선 대원군은 한마디로 어따 대고 황제, 건방지게 황제는 아무나 하나? 너희들하고는 수교 안 해? 그러던 시기엔 일본에서는 조선을 정벌하자는 야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선을 침범할 준비가 덜 되어 있던 시기였던 것이죠. 막부 시대에서 천황 통치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깔 있는 사무라이보다 일반 백성들을 징집해서 군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라이들은 집에 가서 애나 보란 얘기냐? 화가 난 지방 사무라이들이 각종 반란과 사고를 치게 됩니다. 천황체제에서는 이런 내부적인 불화를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외부 침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74년 남부 지방에 있는 대만을 정벌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한 줄 알았더니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은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네? 힘 좀 내줘야 되겠는데? 이미 영국은 1840년 1차 아편전쟁부터 42년 난징 조약으로 홍콩을 얻었고 1856년 2차 아편전쟁, 58년 텐진 조약으로 10개 항구 무역 자유화 단지로 만들어 놓았으며 중국 남쪽으로 이권을 쫙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대만에서 조금만 건너오면 중국 남쪽인데 우리 먹거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이징의 영국 공사 토마스 웨이드 경은 일본 내무 대신 오쿠보 도시미치를 부릅니다. 천국으로 달려온 오쿠보에게 조용히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이 갈 곳은 타이완이 아니야. 한반도 조선이야. 신사의 나라 영국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조선으로 진출할 경우 우리 열강들이 팍팍 지원해 줄게. 이렇게 타진과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1875년 300도급 신식 대포 8문을 장착한 운유 한 척이 강화도 초지진과 영종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갑니다. 미국이 일본에 조약을 맺은 것처럼 무력 외교인 포함 외교를 따라서 한 것이죠. 다음 해인 1876년 군함 8척을 강화도 앞바다에 착 늘어놓고 무력 시위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조선에도 투교장에 나가게 됩니다. 조선 대표 신원이 일본 대표를 구로다 기요타와 협상을 벌입니다. 조선에서는 체이현 등 도끼 들고 조약을 반대하는 마당에 조선 정부로서는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천국에서 공문이 2번씩이나 날라옵니다. 그 전에 일본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신을 보내 베이징에 있는 니홍장을 만나 의중을 떠봅니다. 일본이 조선을 개화시키려고 군함을 보내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안 들으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개화를 시킬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니홍장은 조선 고종에게 당장 급보를 날립니다. 일본이 조약을 체결하자면 무조건 하라. 안 하면 큰일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2번이나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강화도 조약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때 중국도 경황이 없던 시절입니다. 영국이 와서 짓밟고 간 터라 영국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터고 조선도 세국 정치했다가는 나라가 절단날 거라고 생각하고 공문서를 날린 겁니다.
두 번째, 서양 열강의 패권 다툼 속 조선 운명입니다. 영국이 일본을 지켜서 강화도 조약을 맺기까지는 서양 열강의 고려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은 우리 조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9세기 중반 세계 패권국은 영국이었으며 다음으로 러시아가 힘을 과시하고 있었는데요. 러시아 하면 일단 춥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추워서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 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이제 영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와서 휘젓고 다니면 자기들 패권에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못 내려오게 막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부동항고 크림반도를 통해 지중해로 나오려고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듯이 1853년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앞에 있는 터키를 공격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못 나오게 막는 전쟁이 2년이란 세월 동안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60만에 해당하는 사상자를 참혹한 전쟁이 있는데요. 그래도 승패가 안 나죠. 영불 연합군은 극동지역 캄차카 반도로 공격함으로써 결국은 러시아도 손을 들고 맙니다. 러시아는 또 고민을 하다가 또 따뜻한 쪽으로 내려갈 곳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인도로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또 영국과 인도가 또 틀어막습니다. 그 와중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둘로 나눠지는 배경이 됩니다. 그때 당시 1850년 천국에서 에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국배에 영국 선적을 갖고 있었기에 중국 선원들을 해적 혐의로 당국이 붙잡아 가고 영국 국기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사건입니다. 영국으로서는 사과해라. 중국은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 전에 천국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불만이 많았고, 영국에서는 조약은 맺었으나 교역량이 늘어나지가 않자 서로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에러 사건으로 도화선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불 연합군과 천국 간의 2차 아편 전쟁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영불 연합군의 승리로 1차 아편 조약 때보다 더 강력한 불평등한 조약을 천국으로서는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청의 입장에서 영국 애들이 너무 싫은 겁니다. 이제는 영국이 와서 괴롭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래서 러시아한테 중재 좀 해달라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1858년 아이온 조약으로 흑룡주 땅을 얻게 되었고, 1860년에는 북경 조약으로 연해주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연해주 끝에 있는 것은 블라디보스토크 아닙니까? 그렇지만 겨울에는 얼다 보니 러시아는 겨울만 되면 골치가 아픈 거죠. 겨울만 되면 나가사키에다 임대를 주고 군함을 정박시키다 보니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1861년 러시아는 고민 끝에 사전 통보 없이 대마도를 점령해서 그곳에다 막사도 짓고 병원도 짓고 보급 창구도 짓고 하면서 장기 눌러 앉을 생각을 한 것이죠. 일본 막부한테 우리 스시마 좀 빌려줘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막부 측에서는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힘이 없다 보니까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영국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러시아 애들이 여기 와서 말도 없이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 좀 도와줘라 하니까 영국 정부는 알았어, 우리가 해줄게 하고 군함을 이끌고 와서 너네들 여기서 안 나가면 전쟁이야. 러시아는 6개월 만에 짐을 챙겨가지고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영국과 러시아가 전쟁이 날 뻔한 상황이 됐던 것이죠. 러시아가 대마도를 차지한다면 동해 쪽 여러 나라들은 러시아가 야금야금 다 차지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중국 남쪽은 자기네들 이권이 가득한 곳인데 대마도를 내준다면 자기들 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리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영국은 일본한테 너네 러시아하고 손을 잡거나 영토를 내주면은 너네 나라는 끝장이야 이렇게 엄포를 놓다 보니 영국 편에 찰싹 붙어서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넘본 것은 영국이 러시아를 못 내려오게 일본을 통해서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 강화도 조약이며, 일본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했던가요? 영국의 힘을 빌어서 조선 침탈을 이때부터 야금야금 속내를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일본대로 고도의 전략이며 영국은 영국대로의 고도의 전략이 빚어낸 것이 우리 한반도 조선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과 남현군묘의 에피소드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1868년에 일어난 충남 덕산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부친인 남현군묘를 도굴하려는 독일의 오베르트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통상수교를 하자고 부쳤으나 대원군은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문화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네 조상들은 묘자리나 보고 내려온 민족이며 조상이 편안해야 후손이 잘 된다는 믿음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너무 무시한 처사였던 것이죠. 말로는 통상사절단이지만 도굴꾼들이었으며 큰 배를 아산만에 대고 작은 배로 충남 덕산면 9만포의 배를 대고 밤을 이용하여 묘를 파보았으나 묘가 단단하여 실패했던 것입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묘를 쓸 당시 정만인 지관은 여기는 자손 만대가 영화로울 것이며 2대 군왕지지입니다. 하나 도굴이 염려되니 도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이 관우에 석회가루를 집채만큼 부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석회가 얼마나 단단하냐 하면은 제가 제 친구와 함께 300년 된 조상묘를 이장하려고 파는데 그 관위에 석회가루를 이렇게 덮어 놓았었던 겁니다. 두께는 한 10cm에서 15cm 정도였는데 세 사람이서 그걸 깨려고 오한마로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때렸습니다. 그러나 겨우 우리가 세수할 때 세수대야 들어갈 만큼밖에 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황골로 된 뼈만 남아있더라고요. 꺼내서 이장을 하였는데 시멘트보다 더 단단한 것이 석회가루였던 것입니다. 하물며 남현군 묘는 어떻겠습니까? 화가 난 대원군은 도굴 사건에 천주교 신부가 끼어 있었다는 이유로 천주교 박해는 더욱 심해졌으며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척합의까지 세워가며 세국 정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